서로 뭐 발제문을 서로 대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세간에 이런저런 날선 발언문들을 많이 안 남긴 게 오늘 뭐 주석으로 좀 달리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발제를 할까 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한강 작가의 좋은 소식으로 많이 좀 기쁜 일이 없었는데 나름으로 좀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책을 감옥에서 읽었고 그리고 제가 80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광주에 있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소설이 너무나 아주 섬세하게 묘사가 돼서 예사롭지 않는 작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었는데 결국 이런 결실을 빠르게 봐서 기뻤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에 그것을 보면 지난 이제 쌍용차를 모티브로 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뭐 이런 소설과 그 다음에 예술 분야에서 상당히 저는 우리 문화 전반적으로 블랙리스트로 규정되면 한 번씩 꽃을 피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좀 놀라운 것들은 S24라는 책 판매하고 있는 데가 아주 막 대박이 났잖아요. 몇십만 원의 주문이 밀리고 이렇게 막 금방 냄비처럼 타올라요. 이게 타오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굉장히 계급적이고 반제국적인 문제, 야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공분이 셉니다. 셈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사회를 바꾸는 문제로 나로부터 뭔가 자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곳이 되지 못하는 높고 깊은 저항연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동지들이 평생의 고민이 아닐까. 뭐 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늘 저도 자책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 시대를 물러가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제 발제의 이제 주요한 부분들은 사실 계급 전쟁, 그 다음에 노동 계급, 그리고 계급 투표, 세 개의 맥락을 노동자 정치 투쟁으로 과연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제가 제안하는 모티브고, 그리고 이 제안이 그동안에 많은 시도 넘치는 진단과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강산이 변해도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아닐지라도 뭔가 화두라도 좀 던지고 싶다, 이런 입장으로 오늘 왔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남겼던 이야기를 일면에 좀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평택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지금 3.3 노동자입니다. 가짜 3.3 노동자예요. 회사의 명을 받고 뭐 자유로운 노동이지만 감정 노동을 하고 그 대가가 없으면 굶어 죽는 뭐 그런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조직노동운동 노동계급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중요한 문제인 건지 이 노동계급의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광활한 그리고 담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면서요. 거기에서 저는 이성과 감성에 대한 두 가지 화두를 먼저 한번 동지들한테 던져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민 대중들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항에서는 사실은 완벽하게 퍼펙트한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내용으로 혁명이 일어난 적은 사실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 발제문으로도 나오지만 지하철 요금 50원, 뭐 유리세 몇 프로 인상, 이런 문제에 불평등에 그리고 사회 모순에 저항하는 인민들이, 대중들이,
노동 계급들이 일어난 것들은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감성을 추가로 배치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도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계급전쟁을 저는 이렇게 노동계급과 계급전쟁을 한번 정의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점이 있으면 이후 토론 때 동지들이 얼마든지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계급전쟁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깊이 있게 본 적은 얼마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감옥에서 몇 권의 책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있는데요. 계급전쟁은 우리 노동자가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네이밍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자본과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지금 착취구도를 영속하기 위해서,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벌린 게 계급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계급전쟁을 그들의 의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동자 민중의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우리가 말하는 계급전쟁이어야 되는데, 약간 그 문제에 대한 서두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겪어왔던 상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노동계급에 대한 정의는 무엇으로 할 거냐?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분명한 대중적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는 그 그룹을 저는 노동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주어지는 우리 각각을 이 기성 정치는 국민이라 부르고, 우리는 더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계급의 이름으로 넓고 깊은 저항 연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끝낼 계급전쟁은 상들은 상당히 지난하고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지금부터 집요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에서 밀린 청년들이 저는 54만 명이나 은둔하고 고립에 빠져 있는 저의 형제들의 조카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계급적으로 또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이 성장 지상주의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파생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미 내전이 일어나도 골백번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치열한 대립구조, 갈등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국내 학자가 아니라 세계 유수의 여론기관을 포함한 이런 데서 조사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가 왜 폭발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멀리 찾지 말고 나의 가정에서부터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사회주의자든 삼인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간에 과연 나의 안방에서부터 그 문제가 실현되고 있고, 모든 대중투쟁이 그들을 나의 같은 방향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냐 문제에 대한 데서 우리의 시작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서는 조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총파업을 강력하게 시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 외에 사실 아까 백정성 발자적께서 이야기했지만 계급투표가 됐던 성산이라든가 울산을 이야기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계급투표를 잘 조직하려면요 강남이나 서울, 경기의 노동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발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의 많은 계급투표를 진행했던 많은 사례들은 우리처럼 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대중적으로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말 장기적 포석으로 공략해 나가는, 그래서 조직화되지 못했지만 노동계급으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모아내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조직하는 과정들이 주요했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드리고, 그런 점에서 제가 처음에 저도 가짜 3.3 노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리찾기 유니온이 가짜 3.3과 가짜 5인 미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네이밍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이제 한 4년 내지 5년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있어요. 노동부 장관의 입에서 기타 국회의원의 입에서 여러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로기준법은 이미 불살라 버려야 할 법인데 이 나라는 노동자 중에 1000만 이상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고 그들은 대개 합법적으로 이 사회가 가장 하층 계급의 신분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상을 우리 노동운동이 그리고 정치운동 세력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떤 우선순위로 이걸 둘 거냐, 이거 대단히 저는 중요한 계급적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4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847만 명. 근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얻어가지는 않죠. 하지만 세상이, 기득권들이 그들과 우리는 계속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저는 정치운동에 어떠한 이성적 논리적 근거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 사회를 바꾸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 이런 것을 요즘 제가 가점 3.3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실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동약자를 또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 불평등 체제를 전혀 변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일으키는 계급전쟁이 하나의 또 다른 도발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맞설 힘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환 촛불의 한계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죽서서 개존니 어쩌니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다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아까 지역 정치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 곳곳에 방방곡곡 골목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 혁명이 도래했는데 그런 준비는 언제까지 그 준비가 우리가 되는 것이냐, 이런 설계들을 우리가 한번 구경한 적은 있는 것이냐. 저는 구경한 적이 없어요. 우리 남한사회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그러면 여기 우리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을 내놓지 못하면 상당히 공허해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 그러면 노동자 대투쟁이 그런 하나의 지금 현재 우리 복잡함들을 점프업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투쟁을 조직해 봤어요. 근데 그 투쟁에 조직하는 과정 속에 결코 그때도 뭐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안 되지만 그때 소위 민주노총 위원장님은 일부는 너는 좌파 위원장으로 됐으니까 좌파의 요구에 충실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되라. 그러면 박근혜가 전쟁을 걸어왔는데 싸울 힘이 어디서 난다는 이거냐. 내가 논쟁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다 나한테 악플을 달고 나를 비토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원장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가장 나하고 정파의 먼 길에 있는 그런 동기들을 찾아서 3고초로 4고초로 5고초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한테 비굴함을 갖고 있는 것들은 결코 비굴함이 아니다는 것들을 그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상황을 저는 경험하면서 지금의 그 10년이 지난 지금의 동기들이라면 또 지금 내가 다시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도 다시 지난 역사에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고딕으로 된 세 가지 단락들을 한번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야권연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첫 발제에서 많이 해줘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뭐 그렇게 하고, 그러나 현장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다음에는 지난 이제 대선이 있었어요. 지난 대선 때 저는 각 진보정당과 민주노총한테 민중경선을 제안했어요. 민중을 제안해서 제가 지금 한 2, 3년 안에 4번의 연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서명이 각각의 동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별이 다른 거야. 이때 그때 뭐가 다른 건가? 오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와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일관되게 하나의 목표에서 그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반대하기도 했고 추진하기도 했다.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에요. 불과 2년도 안 지났는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중경선을 제안했을 때 사실상 부분 응선까지 갔어요. 거의 다 정리가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마지막에 와, 정치인들은 절대 못 믿겠구나. 진보 정치라고 나불거리는 인간들도 조속으로 변하는 놈들이구나. 이런 걸 이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손바닥 뒤집어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오히려 참 우리 밖에 있는 원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진짜 현장을 딱 긁어 모아가지고 저들한테 몽둥이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되게 후회스럽다 이런 거고, 그때 민중경선의 제 핵심적 키워드는 뭐였냐면 우리 안에 적대적 소위 노동 계급으로 묶일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세력들이라 하면은 지금의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것을 경쟁 관계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제가 주장했던 모토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경쟁 관계는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이야기한 정치 총파업을 나로부터 나의 산별, 나의 가맹, 나의 단위 사업장 이런 데서부터 내가 어떻게 조직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웅을 겨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지금 35,000불 국민소득 전체 10억 경제 규모를 가지고 이 나라 5천만 민중들이 인간 존엄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그 청사진을 내놓고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이게 경연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연을 저도 뭐 준비 안 됐지만 내 생각대로 이야기해 볼 생각이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심상정을 포함한 그때 박육계나 낀 사람들은 그것을 왜 두려워했는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적대적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지 않고 과연 저들이 도발해온 계급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연결되는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재인 여러 가지 뭐 잘해보겠다고 뭐 평등, 공정, 정의 있다는 이야기 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촛불정부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도 노무현은 참여정부라고 DJ는 국민정부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촛불로 완전히 어부지리 얻어놓고 당장 자기 정권의 성격을 촛불정부가 아닌 걸로 규정하는 이런 진짜 웃기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그때 노란봉투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의 이제 거대 야당이 돼서 제기하니까 국가인권위에서 국회입법처에 입장서를 내요. 연서명을 딱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원 전체 중에서 단 한 명만 반대 입장을 냈어요. 그 사람은 윤석열이가 지명한 그런 보수 목으로 했던 양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있었어요. 아이, 누구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 그 국회에서 법 통과시켰으면 거부권도 행사 안 하고 그건 노동자들이 다 좋아했을 것인데 왜 그때는 안 했냐. 지금 와서 하는 것은 너희들이 쇼밖에 더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과정 속에서 지금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문제,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문제, 아예로 핵심과 비준에 따른 노동법에 대한 개정 문제, 그리고 손배 가압류 문제, 그 다음에 최저임금 삭감법의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 반동의 정치를 했던 것이죠. 문제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인데 결국 우리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한테 윤석열이가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가르쳐줬어요. 박근혜가 민주노총에 조직부장을 했었어요. 박근혜가 탄압하니까 막 조직이 팍팍 늘어 그때는. 예?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무엇이냐? 반면교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봤자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 너희들이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되게 비겁한 짓이고 너희들이 혁신적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걸 지금 나는 윤석열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운 거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무슨 법조가리 하나라도 바꾸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나 산별이나 각 정파들이 때 되면 정책대회에 가서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뭔 법을 바꿔야 된다. 무엇을 또 바꿔야 된다. 이런 것으로 다 내기만 하면 결국은 이 체제에 나는 순응하겠다. 이런 게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근데 좀 더 좌파적인, 혁명적인 이런 사고가 있는 많은 동기들도 때로는 우리 현장에서 이런 요구들, 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당장 이 노조법 237가 중요해. 여기에 대다수는 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일상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우리는 근본의 발상으로 우리가 광장 정치, 직접 정치 아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이 노동자 계급으로 연대하고 단결한 우리 쪽수를 우리의 힘들을 무시하면 너희들은 너 권력이 흔들린다. 요거까지 저는 보여주지 못하면 문재인식으로 쌩을 까든가 윤석열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이것은 계속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넘자는 정치가 저는 노동자 정치다. 이런 이제 규정도 해보게 되고요. 그때 제가 18년에 출소해가지고 남미 갔어요. 남미 갔더니 백발이 성성한 우리 몇 분 남았어요? 20분 해야 알았어요. 백발이 성성했던 남미의 선배 활동가들이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촛불이는 겁나게 놀랬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놀랐어 여기서도. 그랬더니 그러니까 좀 이따 한숨만 딱 술 한잔하고 나왔더만 진짜 놀란 것이 있었어. 딱 그러겠다. 그 무엇이다요? 딱 이야기했더니 내가 직접 물어보면 못 알아듣게. 그때 통역이 있어서 한 다리 건너서 들어도 뭐라 했냐고. 그렇게 이 민중들이 노동자들 앞서 투쟁했는데 지금도 그 노조법 하나도 못 바꾸고 있고 이 불평등은 더 개떡대고 있는데 그런 놈은 함정이 어디가 있다요. 나는 이거 세계사에서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거기다 저 온다고 막 소를 한 마리 잡아놓고 환영식을 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 소고기 한 점이 목에 안 넘어가더라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래서 동기들 좀 이따 앉아 소고기도 한 잔 사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좀 되게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구 탓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근본의 차이를 우리로부터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진짜 조롱을 다음 후배들이 또 다른 동지들이 남미나 유럽을 가면 동일하지 않겠어요. 너희들 뭐 조직노동운동에 세계사적으로 크게 가오잡고 했는 운동이라고 한 게 그것을 이제 보니까 껍데기구나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척켜이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맡고 있고 그 단적인 배경이 우리는 늘 상황이 되면 온라인 서명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수많은 나는 카톡방 텔방에 서명해달라고 하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운동의 전부로 지금 자리매고 있는 것이 우리 운동을 저는 망하고 있고 노동자 정치도 안 되게 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면피하지 말자. 지난 9.28 시국대회 때 양경수 위원장이 대표자 한 명 중에 올라가서 지난 촛불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노동자 민중의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뭔만 그랬는지 몰라도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 뒤에 그 카페에 사회 언론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주를 삼기 시작했다. 오면 저것들이 이제 이재명이가 아니고 이 민중 권력을 세워야 된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뒷담화를 하는 이런 것이 저한테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은 그런 거였어요. 그 시국대나 이런 목표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롱을 안 당하려면 민주노총이 어쩌겠어요. 120만 민주노총답게 2,500만 노동 계급 대표답게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그리고 모든 주장에는 정파와 정치 세력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좀 저는 등뼈 있는 주장으로 아까 이야기한 이성이 아니라 그 등뼈 있는 주장이 감성과 이렇게 융화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빠져.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노동자 정치 세력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들은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할 거냐는 이제 진보 정치가 대립되고 나서 지금 현재의 야권연대를 간 이후로 더 첨예하게, 특히 이제 더 정치총법을 조직할 수 있는 단위들까지도 내가 현장에 만만치 않거든. 근데 그걸 피해야 돼. 그러니까 민주노총 집행부 타대 불고 그것마저도 이제 조직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 전체 운동은 난 치명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있기 때문에 전노대 때 뭐 4개 3별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4개 3별이 모여가지고 어떤 대중적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최소한 2025년 뭐 최저임금 투쟁 기점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굴복시키는 정치 총파업을 지금부터 조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민주노총이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현장 곳곳을 우리의 모든 활동가들이 다 목적의식 갖고 투입하겠다, 뭐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해야 좀 노동계급답게 움직이는 세력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단순한 비판만 하고 헤어진다 그건 진짜 최악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총법을 조직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 민주노조와 노동자 정치에 그동안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이것이 맞냐 그러냐 이런 이야기만 있었지, 이걸 진짜 연결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 거냐는 구체적인 상들은 사실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화로 조직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건데, 계급투표 시대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럽이나 남미의 일부 나라들처럼 이념 산별이 있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다양함이 있어요. 다양함들이 현재 이 불평등 체제를 주락펴락하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과 맞서기 위해서 설령 꼽더라도 우리가 계급적 단결은 그걸 피해놓고 우리가 뭔가 대한 세력으로 우뚝 서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수위를 저는 계급투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계급투표는 사실상 그것이 영향력이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 총파업을 전체 노동계급을 위한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직접 정치를 조직했을 때 그 나머지 실마리가 있고 잃었던 길도 찾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악순환의 고리도 끊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대신 의제와 목표들은 좀 급진적이고 도발적이고 모험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뭐 간볼 필요도 없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여전히 감성과 이성에 대한 그런 선을 어떻게 타고 넘을 거냐. 그렇지 않고는 나만 만족하는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주장에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천만의 근기법학 노동자들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 87년 저임금 시대를 끝냈던 그런 시대처럼
너희들의 노동운동으로 비로소 나의 희망도 가져보겠다. 이런 상황까지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새노추는 좀 고민이 좀 있어서 지금 쉽지 않더라고요. 정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않지만 결국은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정치적 목표들, 계급투표의 목표들, 그리고 지금 틀에 갇히는 정치 투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그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목표로 갈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와 하겠다의 한 글자 차이라고 생각해요. 공자는 해야 한다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노동계급은 한자를 줄여버려야 되더라. 거기서 하겠다, 나로부터 하겠다,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하겠다는 자임을 하는 현장에 지금 현재 위기를 직감하고 있고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한탄을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가들께 저는 스며들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손을, 그들의 체념을 용기로 바꿔내는 계기들을 저는 백가쟁명 정치대회로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고, 그것을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도 함께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치 총파업 내년 한 7월 안에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1차적인 정치 총파업을 조직하는 문제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들 시간은 지금 오버합니까? 뭐 쩝니까? 지금 딱 됐는데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시간은 내가 잘 맞춰요. 참 오늘 뭐 동지들하고 이렇게 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가슴이 좀 뛰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현장에 가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현장의 동지들 애쓰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노선을 갖고 있는 학비가 이것은 뭐 녹화해서 나중에 빼주셔도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학비가 지금 교육공무직을 전반적으로 다 앞서고 있어요. 조직화 과정, 지역별로. 저는 이런 것들은 되게 학비가 예를 들어서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운동은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되게 곱씹어 봐야 된다. 이 지역운동을 포함한 저들이 집요하게 달려들 수 있는 부분들이 단순한 비판 지점만 있는 것이냐.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집요하지 못하면, 저는 혁명과 집요하면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집요할 것인가 앞으로. 그 집요함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으로 정확히 나를 저항하는 우리가 모였을 때 노동계급이다. 이런 정도는 현장에 우리 많은 조합원들한테 좀 각인시키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그 계급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정치 총파업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힘 에너지는 만들어진다. 이런 좀 자부심으로 이 어려운 위기 난세에 우리 동지들의 화이팅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